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상시훈련법 중에서 상시훈련법이 상시응용주의상과 교장예왕시 주의상 이렇게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특히 상시응용주의상이 이 중에 상시응용주의상이 대종사님께서 어떤 구성으로 잡아주셨냐면, 그냥 막 정한 게 아니고 거기 어떤 의도성이 있는데, 그 의도성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과 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 하나는 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막으로 말하면 1조는 취사, 2조, 3조, 그렇죠. 2조, 3조가 3조, 4조까지가 사리연구, 그 다음에 5조가 정신 수양과 관계됐고, 6조가 사막 전반을 다 살펴보는 이런 내용이라고 대종사님이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상시응용주의상은 동과 정으로 구분되는데, 3조, 4조, 5조는 정할 때, 그리고 1조, 2조, 6조는 동할 때 공부하고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구분한 여섯 조목으로 책정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들이. 근데 여기서 과연 동과 정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동과 정 하면, 동이란 거 움직일 동자 쓰고, 정이라는 것은 이걸 고요하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이렇게 동에 상대적으로 정하다, 이렇게 쓰는데, 이 동정의 개념이 교리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정기훈련은 또 정할 때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상시훈련은 동할 때만. 근데 상시훈련이 동할 때인데, 또 상시훈련이 동화하는데, 동할 때 공부인데 동정으로 또 구분되어 있다고 하면, 이 개념, 동정의 개념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그 맥락 속에서 그리고 그 정도에서 또 동정이 있는 것이지, 이만큼은 동하는 것이고, 이만큼은 정하는 거고, 이만큼은 동하는 거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데 과연 동정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이제 무시선의 강령 맨 뒤에 보면 무시선이 유사, 무사가 나옵니다. 유사, 무사는 뒤가 일사자죠. 일이 있냐, 일이 없냐. 이거에 따른 구분이 있어요. 있냐 없냐도 참 중요해요. 또 우리가 개념을 있고, 뭐 이게 뭐지, 제로, 그다음에 뭐가 좀 있는 거,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있다 없다라는 개념도. 그러면 여기서 일사자는 저희들이 사리 연구에서 일이라 하면 12회를 이름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회가 뭔가 있을 때, 12회가 있을 때는 12회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뭔가 영향력이 깊게 관여되어 있을 때, 그리고 12회를 조금 직접 막 지금 당면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될 때, 또 12회하고 약간의 12회가 초연하게 조금 거리를 두어도 될 때, 이렇게 구분해도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유사 무사할 때 12하고 관계에서 일이 직면하고, 일을 뭐죠? 내가 하기 싫다고 막 그냥 나 일 안 해, 이러지 않고 일의 상황이 막 주어지면, 내가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그 12회를 다투고 12회를 처리를 해야 돼요. 이럴 때가 주로 동할 때고, 12회를 조금 거리를 두고 초연하게 돼도 될 때, 이럴 때는 정할 때가 아니냐, 이런 어, 구분을 해봅니다. 자, 이것도 동정에 대해서, 동정, 유사, 무사,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다른 의견도 좀 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동정을 구분하는
것을 12의 정도, 관련성에 따라서 저는 동과 정을 구분을 해본다. 특히 상시 응용주의상에서는 더 관련성이 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시중, 이게 동할대죠. 동할대 공부인 상시응용주의상 1조, 2조, 6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조, 2조, 6조. 1조, 2조, 6조가 대행사님께서 동할대라고 구분을 해 주신 거예요. 동할대라. 경계하고 밀접하게 막 관계될 때죠. 자, 그렇게 볼 때 1조가 뭐죠?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고, 2조가 처음에는 응용하는 데가 나왔고, 그 두 번째가 응용하기 전에 응용 후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그래서 1, 2, 6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2. 그러니까 1, 2, 6조는 더 동할대 공부로서 우리가 6조 같은 경우를 동할대 공부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이걸 정할대 공부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저는 이게 분명히 대종사님께서 이걸 동할대 공부다 이렇게 말해 주신 겁니다. 분명하게 이게. 자, 근데 요 1, 2, 6조하고 밀접한 법문이 있어요. 1, 6조를 1조, 2조, 6조 관계, 1조, 2조, 6조 관계는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동할대 공부에서 밀접한 연관이 되는데, 이것을, 대종경 수행품 24장에서 밀접한 그 대종사님 법설인데 한번 그 읽어볼게요. 제가 대종경 수행품 24장을 한번 펴봅시다. 자,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 이걸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일처리에 능해지고 어떤 거 상황을 보면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이걸 좀 풀어볼 수도 있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를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이건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상시용용주의상 2조와 밀접한 관계 있죠. 다시 가고 이를 당하여서는 이건 상시용용주의상 1조죠. 이를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그 일을 지낸 뒤에는 이건 상시용용주의상 6조하고 관계가 있어. 모든 일을 처리한 뒤 그랬잖아요. 다시 대조하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다시 대조하여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여기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여기에 뭐냐?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 하면 다른 사람의 일도 이렇게 공부의 자료로 삼아서 반조해 봐라. 저 사람이 한 것도 반조해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여기 응용도 등장하죠. 응용 대명사님 잘 쓰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응용에 걸리고 맡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법설이 상시응용주의상 1조, 2조, 6조를 어느 그 상황에 맞춰서 다시 설명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를 당하기 전 이것은 상시응용주의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를 당하기 전은 응용하기 전에 이를 당하기 전에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응용하기 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를 당하여서는 이것은 뭐라고 했죠? 응용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지낸 뒤에는
이건 뭐예요? 일을 지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 뒤에 말도 다 연결시켜서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이 말은 응용하기 전에 응용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거와 같은 말인 거죠. 진짜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를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이 말은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거 같은 말이고, 여기서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이 말은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볼때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이거하고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경을 볼 때 저희들이 대종경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이라 말하면 되나? 이게 또 조심스러운데 우리 공부 대종이 자체가 함정이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종경을 볼 때 한 가지 우리 스스로가 함정을 탈 수가 있어요. 대종경을 정전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그냥 내 생각으로 대종경을 막 읽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경의 말씀을 정전하고 연결시켜서 정전의 어떤 의도를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질문자의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읽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상시응용 주의상 1조, 2조, 6조를 공부할 때는 대종경 수행품 24장을 보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은 것은 대종사님께서 내 지낸 일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거, 다른 사람이 한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이라도 이렇게 그것을 반조해 봐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공부에 대조하려고. 우리가 다른 사람 일이라고 하면은 개별적으로 생각이지만 우리 집단의 행위 같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교단이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막 그런 거 있잖아. 서로 논의를 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봅니다. 여기에 전문 용어 하나가 또 등장이 응용이죠. 응용. 계속 나오잖아요. 응용. 두 번 응용이 나오고 응용들이 많이 나와요. 응용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무엇을 이렇게 응용한다. 이런 의미도 있죠, 여기에. 무엇을 응용한다. 그러나 이 응용이라는 말에는 그 경계를 대해서 우리 심신작용을 잘 처리한다. 이런 게 응에서 작용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는 아까 말한 대로 뭘 계속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보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우리가 보통 쓰는 응용이 있잖아요. 응용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그 말에. 그러나 그렇게 응용하는 그 앞에는 우리가 어떤 그 상황과 인연과 경계 이런 것을 대해서 내가 내 심신작용을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것이 그것을 먼저 그 응용의 뜻의 1번으로 선택을 하고 그런 심신작용에는 다양한 우리가 응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그 응용 굉장히 우리가 대종사님 전문 용어예요. 많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응용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육군을 이렇게 할 때 내가 지금 응용하고 있을 때다. 이러한 판단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 한 가지 또 검토해 볼 것이 상시응용 주의사항. 이게 상시훈련법 중에서 상시응용 주의사항도 이런 이런 쌍의 진리를 기반해야 하고 하는 공부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저희도 또 숙제예요. 숙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산종사께서 초기 교단에서는 이런 논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1조에 보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 주의할 것이오라는 말에도 이런 성품짜리, 성의가 기반된 공부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상식용취장 전체가 그렇죠. 그럴 때 그러면 이것을 초기교단, 대종사님 당대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고민했는가가 정산종사의 그 회설이 아니죠. 이게 정산종사의 그 회고의 그 논설에서 등장한데 이게 이런상에 대해라는 글에 반드시 이런상을 근원하는 그런 수행이 돼야 된다는 이 과제 상황을 던집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 교재 118쪽에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는 것은 이 대도, 이 대도가 뭐냐면요. 이런 쌍장에서 말하는 거니까 이런 쌍의 진리를 말한 거예요. 이 대도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냥 이런 쌍의 진리를 말할게요. 이런 쌍의 진리 또는 이런 쌍 자리에 이것에 어기지 않기를 연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쌍, 이 자리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또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것도 이 대도, 바로 이런 쌍의 진리에 어기지 않기를 취사하는 것이고, 만일 이때 우리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 주의할 것이로 이런 논의를 할 때 성품짜리에 대한 그 공부가 안 되어버리면, 그걸 놓쳐버리면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응용 후에 즉시 대조하기를 주의하는 것은 또한 이 대도, 그러니까 이런 쌍의 진리에 어기지 않기를 조사하는, 내가 이런 쌍 성품짜리를 놓쳤는가? 이걸 조사하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초기 교단에 우리들의 스승님들은 이런 그 상식응용주의상을 공부할 때도 이런 쌍의 진리를,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그래서 이런 쌍 자리를 채받는 공부를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과연 저희들은 상식응용주의상을 공부하면서 이거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것도 아니고 정산종사님이 저희들에게 그때 우리가 이걸 합시다 하고 했던 외침이에요. 고민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응용하기 전 이런 성품짜리를 잃지 않고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도록 하라는 것이고, 응용하는 데에도 원래 경계에 오염될 것이 없는 온전한 그 자리인 이런 쌍을 채받아서 온전한 자리로 생각하여 온전한 자리를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을 처리한 데에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런 쌍자리를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까지도 반조하는 대중하는 공부가 돼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봅시다. 상시응용주의상, 이게 동할때 공부죠. 동할때. 동할때는 저는 어떻게 정의했어요? 12이해가 지금 피하고 싶어도 막 피할 수가 없어. 어쨌든 하여간 거기에 우리가 그냥 접해서 어떻게든지 씨름을 해야 돼요. 12회를. 일이 막 있어요. 그 일을, 그건 나중에 할게. 그게 안 돼요. 그냥 해야 되면 해야 돼요. 그런 일 많이, 정말 직장 생활 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일이 많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교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당 교무도 일정이 쭉 해서 나오면 그 일정을 잘 소화해야지. 나 그거 다음에 할 거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12회가 닥쳐서 해결할 일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동할때라면 1조가 뭐예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아까 응용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막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이걸 대종사님께서는 취사 공부라고도 하고, 이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동시사막이라고도 말. 근데 이게 대종사님 법설에, 사막은 가르칠 때, 가르치는 방법으로 각각 구분해서 말하지, 사막은 한꺼번에 하는 거다. 이런 법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종경에 보면은 소스랑, 요즘 사람 소스랑 안 와? 걸음을 이렇게, 걸음 풀 때,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삼지발이라요? 그, 하여간, 그거로 해서, 그 세 개만 이렇게 딱 두 개만 이렇게 찍으면 싹 빠져나가는데, 희한하게 세 개는 쫙 찍으면은 이게 다 걸려요. 산발이도 이렇게 세 개 놓으면 안정한다고 하잖아요. 네 개 놓은 것보다 세 개가 더 기하학적으로 더 안정한데, 이 소스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걸음 옛날에 때 탁 이게 찍으면 쫙 이게 잡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것이 세 개가, 그럼 세 개가 이거 따로 하고,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 표현을 못하겠네. 요렇게 하네. 이렇게 세 개. 세 개. 그러면은, 야, 작용 따로 하고, 야, 먼저 작용하고, 야, 그 다음 작용하고, 야, 그 다음 작용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야가. 이게 같이 샥 이렇게 같이 작용이죠. 그럼 이것을 정신수양이라고 하고, 이걸 사리연구라고 하고, 이걸 작업치사하고 해서 따로따로 설명은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동할 때 해보면 사막 조항 따로 하고, 뭐, 사리연 조항 따로 하고, 막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계를 대하면, 요게 세 개를 동시에 걸음을 푸듯이 같이 작용한다는 거죠. 요게 대종사님 법설에, 지난, 전에 사막 공부하면서 한번 제가 쭉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아마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이거 찾아보면. 그 대명사님 법설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요 대목을 동시사막이라고 하는데, 주로. 그러나 대명사님 이것이 취사라고 하죠. 어쨌든, 여기에는 수양도 있고, 연구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취사로 귀결되는 거니까, 취사죠. 여기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때 이 온전함이 등장합니다. 이 온전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이겁니다. 온전. 내가 온전하다고 하면은, 제가 온전하다. 그러면 어제 저를 본 사람이 저하고 다음날 봐도 비슷해. 그럼 온전하다고 하는데, 어? 아파갖고 누워있어. 저기, 개개거려. 그러면 저보고 온전하지 않다고 해요. 야, 이런 번역을 어떻게 한대, 이런 걸. 참, 이거 번역 참 쉽지 않겠다. 온전하다는 건 퍼펙트하다고 의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그 성품을 설명하고 원만을 설명하고 온전을 설명할 때 퍼펙트하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욕망 같아요. 욕망의 근원으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저 근원적인 어떤 힘이라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온전할 때 앞에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쓰면은 평온할 때 온이 들어가요. 평온. 평온한 게 퍼펙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막 퍼펙트해가지고 완벽해. 저는 별로 제 취향이 아니야. 이런 사람 공부해서 완벽해지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제 취향이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러면 과연 그리고 전자 할 때는 전체 할 때 전이잖아요. 이게 전체 빠짐없다. 그럼 이 온전을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찾아본 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회고 제25호에 대종사님께서 사람이 마음이 정한즉 딱 정했다. 입정 처할 때 입정.
딱 이렇게 정한즉, 입정이 된즉, 심행처, 심행은 뭐 분별, 망상 막 이런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예. 심행차가 없어지고 정신이 온전하여진다. 여기서 온전 나왔어요. 온전. 정신이 온전해져. 저는 온전은요.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보통 착이 없다고 하잖아요.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집착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온전의 다른 표현을 한편으로는 집착하지 않는 것. 그 집착하지 않는 것이 그 다른 말로 텅 비었다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과 관련이 더 깊다. 그러니까 그래서 온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는데, 이 온전하다는 이 자리가 이런 쌍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죠. 저는 이런 쌍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온전히 바로 텅 비어 고요한 자리다. 내가 뭔가 온전하다 하니까 꽉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래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바로 평온의 근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요거에 대해서 6대 요령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요 설명을 6대 요령 옛날에 초기 교서 중 하나잖아요. 6대 요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 망령되게 움직이며 가벼이 처리하여, 이게 한문으로 하면 경거망동이잖아요. 실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뜻을 온전히 머물러, 이렇게 나와요. 어떤 뜻을 세우는데 그것이 온전히 머무른다. 그 이후 12를 분석하여 부리는 사하고 정의는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뜻을 온전히 머무른다. 이게 뭔 뜻일까요? 내가 어떤 뜻이 있는데 이것이 온전히 머문다. 뒤에 말을 한번 볼게요. 회고 제31호에 해산 전은광 선생이 쓰신 글인데, 삼독심을 박멸하여 평화생애를 건설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대목이 나옵니다. 본의 상승형 주의상 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일이라고 하는 그 공부법에 힘써서 대소사 간에 경계를 당할 때 속으로 정신을 멈추는 공부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언어가 등장해요. 정신을 멈추어서 한번 궁굴려 보는 능력을 얻어야 한다. 이런 문장이 등장해요. 그럼 여기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정신을 정신을 멈추어서 궁굴리는 공부법인데, 정신을 멈추는 거하고 뜻을 온전히 머물러 하고 이게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거망동하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집착하고 착심이 있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아는 그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딱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 때가 온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나와요. 먼저 뜻을 온전히 머물러, 어떤 뭘 하는데 뜻을 온전히 머문다는 것은 경계에 막 끌려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정신을 멈추어서 막 이리저리 흩어져 가는 그것을 멈추어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온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온전하게 해라. 온전하는 게 내가 뭐 완벽한 뭐가 있어갖고 슈퍼맨 같이 돼가지고 펑펑 공부를 하니까 내가 막 슈퍼맨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승리하리라. 이런 스타일은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요.
온전해진다는 것은 어디에 묶이지 않고 끌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그래 그것도 가장도 안 되면 그 다음으로 차선책으로 또 적합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그러니까 부족한 대로 이렇게 해 가는 것이지 온전하다고 하니까 그 요즘에 그 나오는 그 모든 걸 갖춘 어떤 그런 능력자 이런 표현으로 이것을 특히 성품 공부할 때 더군 청정하니까 가장 적절하게 적당하게 적합한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만일 온전함 이코르 청정한 자리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온전함 이코르 경계에 끌리지 않고 경계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자리다. 그런 자리가 온전한 자리라고 말을 하면 그럴수록 더 우리는 완벽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가장 타당한 걸 찾을 줄 알고 적절한 걸 찾을 줄 알고 그 적절한 것이 또 상황에 따라 잘 안 되면 그 다음 차선책을 또 수용할 줄도 알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너무 무력한가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한번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응용하기 전에 응용 후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도 무척 골치 아픕니다. 자, 이조는요, 정할 때, 조용할 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을 해요. 이조를. 이조는요, 다 우리가 현재 막, 뭐죠? 뭔가 시비에 막 직면해가지고, 그 시비의 이게 동할 때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어떤 취사를 하기 바로 그 선상에서 하기 전에 순발력으로 탁 연구하는 거예요. 한참 골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한참 골몰을 해도, 이렇게, 우리가 정할 때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고, 이게요. 그러면 이게 봅시다. 그러니까 응용하기 전은 경계를 대하여 육군을 바로 작용하는 이렇게 막, 긴박성 그 전에 하는 공부라는 것이죠, 이게. 이걸 보면 응용 후 형세가 등장해요. 중요한. 형세가 뭡니까? 형태. 세가 뭐예요? 세력. 형세를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냐면요. 불이요, 불. 불이 이렇게 붙으면, 불이 처음에는 이게 조금 나다가 막, 뭡니까? 불쏘시개를 더 넣어주면,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그 형세가 있잖아요, 세. 힘. 어떻게, 이게, 물을 이렇게 흘러가면은 물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의 형세가 있는 거죠. 이때 응용 후 형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연마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교재 119쪽에 밑에서 보면 응용 후 형세는 대소용무의 이치에 따라 시비회를 운영할 판서와 기로다. 이쪽으로 하면 물을 이쪽으로 트면은 일로 확 가고 저쪽으로 트면 저쪽으로 확 가는데 이걸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 내용이 사리연구 목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대소유무 이치로서 건설되고 시비의 일로서 운전해 가기에 상황에 따라 있어지는 기미나 전조나 계기 이런 걸 통해서 대소유무 이치에 따라 시비의 판세 및 선택의 기로를 미리 연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대소유무에 따라 시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순발력 있게 훅훅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평소에
대소 유무에 따른 시비의 공부를 많이 해놔야 이게 되지. 막 동할 때 막 시비에 접할 때 딱 하려고 하면 됩니까? 이게 나중에 다른 그 상식형주의사 뭐 3조에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 주의할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의도 연마기를 주의할 것이하고 연동돼 있어요, 이게.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평소에 공부를 해도 현장에서 그때그때 이 연습을 많이 안 해놓으면 이게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게 6대 요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을 당한 6대 요령이라는데 이것을 해석을 붙여놔 있어요. 이게 요런 초기 교서의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을 당하기 전에 장차 당할 기틀을 살펴서 미리 준비하여 이를 당한 후에 군색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 해놓으면 군색해진다는 거죠. 군색하다. 우리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무 변화의 이치. 우리 대소 유무할 때 이렇게 변화되는 이치. 형형색색의 현상. 소. 또는 이러한 현상과 변화의 바탕인 우주만의 본체자리인 이태. 이런 원리의 근거에서 시비의 조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비가 어떻게 파악될 것인가. 하여간 이런 걸 해봅니다. 그래서 이조도 이를 부딪혀서 거기서 순발력 있게 하는 공부도 순발력 있게 하는 공부를 안 해놓으면 아무리 평소에 정할 그 공부를 많이 해놔도 순발력으로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당면에서 땅땅땅 이렇게 지혜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공부도 이것도 해야 된다. 이런 걸 해보고요. 마지막 6조 봅시다. 6조에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실행이 되었는가 못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뭐 했는데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주의하는 센서를 다룰 필요가 있다.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은 상식응용주의상에 이 조목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1조, 2조, 3 쭉 있는 조목을 말하는 건데 이게 대종사님은 과거의 수행자 같이 성품 공부한다고 해서 편하게 성품만 갖고 공부해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조목 수행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성품으로 공부하면은 이렇게 그건 상당히 대종사님하고 좀 안 어울려요. 대종사님은 한편으로 성품자리를 기반할 때 조목에 따라서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조목 수행이다라는 표현을 써보는데 양면이 있죠. 성품 공부라고 해서 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응사님 같이 조목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딱딱 정해서 하는 공부가 이렇게 병행이 돼야 되는 입장이 소태산 대종사 공부에서 이 조목성에 대한 이해가 안 들어오면은 특히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이 대종사님 공부가 깝깝하다고요. 본인이 깝깝한 거지 대종사님 깝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여 우리도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을 당해서 실행했는지의 유무를 사후에 대조해라는 공부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전에 제가 11과목에서 조행 공부를 제가 사후 공부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게 조행 공부하고 밀접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죠. 6조는요. 6조 동할 때 공부라고 했어요. 동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 처형할 때 일기로 이렇게 정리해 본다라는 그런 식으로 6조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행의 성격이 있다, 이게. 사후 대조라는 것이 뭡니까? 스펙트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간이 바로바로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뒤에도 할 수 있고,
하루 뒤에 살펴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뭐 일주일 뒤에도 이걸 점검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지만 기본은 바로예요. 그 일이 끝나고 얼마 시간이 많이 안 떨어진 때 살펴보는 겁니다. 이걸 내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또 어떤 것을 놓쳤는가 어떤 걸 잘했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6조는 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이 6조는 동할 때 공부라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막 상황할 때 그때그때 이렇게 살피는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러지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체크하겠어.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대조해 보라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를 당해서 실행했는지 유무를 사후에 대조해 보라는 것이며 반성 대조한 것을 그 뒤에 일기에 기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기에 기재하는 것은 두 번째. 먼저 동할 때 이게 자기가 이렇게 그걸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먼저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6대 유령에서 모든 일을 지난 후에 범연히 지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의 과거를 보아 잘되고 못된 것을 분석하여 잘된 이런 일을 미루어 뒷날을 정감으로 삼게 하고 설사 잘못된 일이 이 정감 그러니까 보감 삼으라는 거죠.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이를 징계하여 뒷날을 선생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6조도 언제 때 공부하는 거라고요? 정할 때가 아니에요. 동할 때. 이걸 굉장히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걸 대부분 이렇게 설명하는 걸, 내용을 보면 정할 때 공부로 돼 있어요. 이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 나오잖아요. 뭐, 감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이걸 뭘 할 때 보면 거의 정할 때 공부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대임사의 말씀 동할 때 공부. 굉장히 시비에 밀접할 때 그때그때 이렇게 막 하는 공부다. 순간순간 챙기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체크해놨다가 그것을 나중에 일기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지,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도 정산종사께서 회고 제38호 이론상에 대해의 이론상 이용하는 법에서 일기마저도 이론상과 연관돼서 설명합니다. 이 6조를 나중에 정리해서 일기를 한다고 해도 상시홍주의상 6조를 일기한다고 해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론상 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곧 이론상을 잘 체득하는 공부인으로서 모든 경계를 응용할 때 또는 모든 경계를 응용할 때 또한 이론적 실행을 하자는 것이니 공부인이 만약 이론상입니다. 이론상을 이용하기로 하면 일체 시 중에 항상 성생불매하여 현망 경계를 응용할 때 오직 자주의 정신하에 무루 취사를 하여야 할 것이니 이제 여기까지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음 중 우리가 매일 일기를 하고 유무념 대조를 하는 것이 다 이에 대한 실행 과정이 되는 것. 이 실행 과정이 뭐예요? 앞에 이론적 실행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시용 주의상 6조 제 6번째 공부도 이론상 자리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이 그냥 어떻게 할 것인가만 막 해버리면 이건 본의에 어긋난다. 무언가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은 뭐예요? 성성불매한 이론상 자리, 이게 성성불매한 이론상 자리로 이것을 대조하기도 하고 반조하는 것이지 그냥 대조하고 반조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말이 좀 이렇게 어떻게 했지만, 대조하고 반조하는 것도 이론상인 이 깨어있는 이 마음으로 대조도 하고 반조도 하고 체크도 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조하고 대조하는데도 그것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다는 이론상 자리 기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여기에
깔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주범적으로 이것을 주범적으로 했냐 안 했냐만 그쳐버리면 이론상 이론상 수행을 표본으로 하는 수행에서 너무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일기를 열심히 했는데 그냥 이론상과는 별로 관심이 없는 수행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자고 말을 해보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상시홍영 주의사항 1조, 2조, 6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복잡한 얘기를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